네, 경제 성장률 최근에 한 5년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감소를 했다가 하락 국면으로 갔다가 21년에 4.6%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2.7%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하락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22년 하반기가 언제냐? 이게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경기 순환기상 확장기는 평균적으로 33개월, 수축기가 평균 20개월 정도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 판단인데 의견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경기 순환기의 이 수축기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2022년부터 시작됐다.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은 작년 말 또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이 국면이 회복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그 낙관적인 희망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것만이 우리의 어떤 경제 성장률의 경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이 탄핵이 뭐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구속 취소하고 탄핵의 실질적인 판단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재판관들이 주도한 쟁점과 증거를 5가지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이고, 두 번째 포고령 1호 발령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냐 하는 것이고, 네 번째 군동원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침탈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돼서 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헌재에서의 진술을 들으시면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저 얘기를 국회에서도 했지만 헌재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 비상계엄 선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입증이 됩니다. 두 번째 포고령 1호 발령에 대한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포고령은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뭔가 자기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문을 보좌관이 작성을 했으면 그 기자회견문은 보좌관 책임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포고령은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의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이런 내용에 보면 의사들을 처단한다부터 시작해서 정치활동 방해 이런 얘기들이 그냥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입니다. 세 번째, 군경 동원해서 국회 봉쇄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생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전 세계 라이브로
방송이 다 됐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네.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명백하고요. 그때 군 동원해서 선관위 침탈, 이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 선관위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점검하고 하는 거요. 불법으로요. 그 다음에 5번째,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여기에 보면 그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홍장원 또 증언이 있었고요. 그다음 곽종근 사령관 증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 둘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언을 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국정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네, 어떻든 지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은 분들이 혹시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입증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10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것이다. 5대3이니 6대2니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87년 헌법체제는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린 대가로 얻어낸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그 헌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쿠데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정신을, 근본 정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87년 헌법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그런 이상한 결정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극우 난동 그리고 극단적인 그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들의 수고와 책임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이 말씀 드리고, 사법부가, 헌재가 조속하게 탄핵 결정해서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